안녕하십니까, 명탐방 구독자 여러분,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뭐 진해 군항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이제 막 꽃이 피고, 그래서 이제 나들이 가는 인파들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을 건데요. 이렇게 즐거운 일을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으면 참 좋은데, 봄이 되면서 어떤 몸살을 또 앓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특히나 봄만 되면 유독 힘들다고 하는 면역계 질환들, 그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은 본인이 겪고 있던가. 손가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형이 오죠. 변형이 오면서 심하게 여기서 이제 퇴행성이냐 류마티스 관절이냐 이런 이제 그 관절염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뭐 한 1% 정도가 앓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더 이게 질병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돼가지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류마티스 인자를 혈액 검사했을 때 나오면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하고 뭐 약을 복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뭐 일반인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험이라는 게 있죠. 경험상 치료를 하다 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유전적인 소인인지 뭐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신기할 정도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중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화기 쪽 해당하는 횡격막이 있는 부분. 그쪽을 치료를 하고 나면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통증의 정도나 발작의 정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장님들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프로토콜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 만들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제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5천년 뭐 이렇게 된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책들에서도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은 또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저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현대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간이라고 하는 곳은 혈액을 생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글리코겐 형태로 당을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간을 열심히 치료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거는 카톨릭대 의대에서 연구진들이 최초로 규명을 했다고 합니다. 간에서 생성된 염증 단백질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핵심 매개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간이 꽤나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제 부상이 되게 됐다라는 이제 기사인데,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연구로 해가지고 나와서 규명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치료에 있어가지고도 단순히 스테로이드라든가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에 초점이 맞춰져서 만들어지는 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야말로 간을 좋게 합니다. 간 자체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간만 좋아져서는 안 돼요. 사실상 뭐 치료로서 어떻게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간을 나쁘게 하는 것들을 덜어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간 나빠지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음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아니면 과다한 뭐 여러 종류의 뭐 항생제, 소염제든 진통제든 아니면은 나한테 안 맞는 한약 종류든 그런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먹고 나서 하여튼 뭔가 피부에 뭐가 난다든가 뭔가 울렁거린다든가 어지럽다든가 하면 무조건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명현이라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은 그럴 수 있으나 계속된다라고 하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다? 그건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 아니면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 라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확인된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간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밀가루는 못 끊겠어요, 뭐는 못 끊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평생토록 계속 그 질병에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밀가루, 설탕, 커피, 맥주, 요것만이라도 최소한 차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건강검진을 했을 때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안 좋은 거를 어떻게, 내가 혹시나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신호가 뭐가 있을까를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아프다, 뻣뻣하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안 오므려져요. 그러다가 조금 활동을 하고 나면 아침에 안 좋았는데 지금 괜찮네. 아니면은
아침에 되면 머리가 막 아프고 막 힘들다가 좀 활동하고 나면 좀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안 좋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류마티스 관절이 됐던 어떤 자가 면역성으로 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과학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밤새도록 야간 시간 동안에 체력을 회복하고 염증 물질을 청소하고 젖산이나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하고 나서 아침에는 개운하게 그야말로 사지, 말단과 척추와 머리까지 혈액들이 촥촥촥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따지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끼리끼리 하면서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봤을 때 공통적으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도 언젠가 또 누군가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봄날 건강 날씨만큼이나 화창하게 챙기기 바랍니다.